그러니까 변호사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광고 잘해서 수입 많이 하고 일은 대충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대충 일할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시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뜨고 있는 화두인 ESG 경영에 관한 글을 읽다가 좀 생각나는 바가 있어서 저희 카페에도 글을 올렸고 영상으로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ESG 경영은 ESG, 그러니까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같은 비재무적 요소를 기업 평가할 때 함께 고려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쉽게 바꾸면 정도 경영 정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로펌을 운영하는 입장이잖아요. 그 로펌이나 법률사무소에서 ESG 경영이 필요할까? 법무법인 입장에서는 결국 충실한 서비스를 제공해서 의뢰인들께 도움이 되는 결과를 드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려면 일을 단순히 열심히 해갖고는 부족하겠죠. 열심히 하고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두 가지 있습니다. 이게 좀 치명적인데, 첫째는 법률 서비스가 결과를 내야 하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에서의 승소와 같은 결과로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리인이 아무리 잘해도 열심히 해도 의뢰인이 만족 못하는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과가 안 좋으면 그 의뢰인에게는 그 열심히 했던 변호사가 실력 없고 불성실한 변호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회생 파산도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고요. 의뢰인이 원하셨던 결과가 안 나오면 저희는 원망을 받고 심지어 비난까지 받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법률이나 의료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공통된 건데, 바로 의뢰인, 그러니까 고객이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변호사마다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른데 뭐가 더 나은지 최선이었는지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욕을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도 참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 변호사도 아닌 상대방 대리인 사무실에 가서 불을 질렀습니다. 결국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어떤 변호사들은 이걸 이용합니다. 어차피 의뢰인들은 모르니까 수입만 열심히 하고 일은 대충 합니다. 그렇게 해도 결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노력을 하면 사건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이지 꼭 잘 된다는 보장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광고 잘해서 수입 많이 하고 일은 대충 하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대충 일할 수 없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이들 간과하시는 부분인데 바로 법원과의 관계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의뢰인은 변호사가 잘하는지 아닌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어떤 사무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잘 아는 곳이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원입니다. 법원 관계자들은 여기서 법원 관계자라고 하면 판사, 법원에 계신 실무관들, 나가서 외부에서 법원 일을 대신해 주시는 회생위원, 파산관제인 사무실 다 포함합니다. 어떤 사무실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무책임하는지 너무 잘합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분들은 누구보다 전문가이고 누구보다 많은 사건을 하는 곳이니까요. 저는 변호사로서 판사들과의 관계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대표로서 법원 관계자, 그리고 회생위원, 파산관제인 사무실에서의 저희 사무실에 대한 인식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네, 사건 많이 하는 사무실이 일을 대충 하면 소문이 금방 퍼집니다. 그러면 거기서 접수하는 사건은 그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돋보기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저희가 법원하고 소통할 일도 많은데 사무실이 일을 대충 한다, 사건을 무리해서 수임하는 데다, 이렇게 인식이 박히면 저희 주장이 제대로 어필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뢰인 몫이 됩니다. 반면에 일을 잘하는, 제대로 하는 사무실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지금 대한변호사협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변협사나 도산변호사회나 등기경매 변호사회, 이런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 중에 법원과의 공식적인 회의, 비공식적인 자리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제게 경제적으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뭐 손해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그런 자리를 통해서 현장의 문제점을 전달하고 제도 개선안 같은 것도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소중한 자리입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서 발표를 하고 발언을 하려면 저희 사무실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일을 대충 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다 압니다.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저는 사무실이 지속 가능하려면 당장 의뢰인이 찾아오는 것보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저희가 일을 몇 년 하고 관둘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을 제대로 끈질기게 하는 게 당장은 힘들고 번거로울지언정, 그게 길게 보면 저도, 저희 사무실에 계신 분들도, 그리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께도 이런 방향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직접 운영한 네이버 카페 링크를 영상 아래쪽에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좀 들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